자, 이번 주는 월요일 장부터 주가가 전체적으로 하락세였습니다. 오늘 3대 지수, 나스닥, S&P, 다우존스 모두 마이너스 1% 근처까지 떨어졌는데 오늘 왜 이렇게 하락했는지 간단하게 4가지 이유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채권 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0년물 채권 금리가 4%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불과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인데 11월 달 FOMC의 금리 동결을 이제 15% 확률로 시장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비농업 고용 지표가 예상치가 15만이었는데 15만보다 10만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이 경제가 강하니까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연준이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을 부양해 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제 경제가 워낙 강하니까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줄어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에서 이 유동성의 수도꼭지를 잠그게 되는 거고 시장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물론 이 비농업 고용 지표가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 다음 달에 이 비농업 고용 지표가 하향 조정될 수도 있고 대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뭐 뻥튀기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도 있고 하지만 지표가 이렇게 잘 나와준 만큼 다음 달에 비농업 고용 지표가 또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을 막 팔고 있어요.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은 줄어들고 경제가 괜찮으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채권으로 먹을 자리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이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듭니다. 그만큼 대출을 하려면 높은 이자를 줘야 되고 시장의 현금 흐름이 잠기게 되는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기술주 쪽으로 특히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원자재를 보시면 원자재들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2.4% 하락했고 넥스트 에라 에너지가 4%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형 기술주들도 전부 다 떨어졌었죠. 엔비디아는 올랐는데 지난주에 젠슨 황이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이제 4분기부터 블랙웰의 매출이 찍히기 시작하는데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고 생산 차질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주가가 쭉 오르기 시작했고 오늘은 대형 기술주 쪽에서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130불 근처고 신고가를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다음 실적 발표는 11월 19일입니다. 한 달 넘게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를 요약하자면 시장 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고 그게 시장의 유동성을 저하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지정학적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딱히 큰 전쟁 뉴스는 없었지만 하마스 무장단이 텔아비브 쪽에 미사일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공식적인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이슈가 계속되고 있고 텔아비브 쪽으로 운영하는 항공들이 점점 닫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유가가 크게 올랐고 연속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9월 27일부터 10월 7일 단 2주도 안 돼서 10%나 오일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유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운송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연준은 그만큼 또 긴축적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유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연준에서 긴축적으로 가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를 요약하자면 지정학적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유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악재로 미국 남부 쪽에 카테고리 5 허리케인이 이번 주 수요일에 미국 남부 쪽에 강타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10월 초부터 허리케인 헬렌이 미국 남부 쪽을 강타했는데 또다시 이번에는 카테고리 5니까 헬렌은 카테고리가 4였고 이번에 또 올라오고 있는 허리케인 밀튼은 카테고리 5로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험사들이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전부 다 3%에서 5%까지 떨어졌고요. 그래서 다우존스가 크게 하루 만에 1% 가까이 하락하는데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보험사 회사들인데 오늘 전부 다 큰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이 떨어져서 S&P랑 다우존스도 떨어졌고 거기다가 경제적인 손실도 40억 달러에서 75억 달러 정도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거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공포 탐욕 지수는 극한의 탐욕 근처에 갈 뻔했다가
지금 70으로 내려왔고요. 특히 변동성 지수인 빅스가 아침부터 높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오늘 장마감 기준으로는 22.64에서 끝났고요. 빅스가 19위면 꽤 높은 상태인데 지금 22.64니까 변동성 지수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옵니다. 최근에 들어 경제는 강하고 인플레이션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목요일 장에 나오는데 인플레이션 컨센서스가 헤드라인은 2.3%입니다. 그래서 계속 떨어지는 추세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달에는 2.5%가 나왔는데 계속 떨어져서 2.3%대로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대가 거의 다 와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헤드라인이고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을 연준이 더 보죠. 근원 인플레이션은 이번 달에 3.2%, 지난달이랑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월가 컨센은 책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떨어진 상태에서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는 강하고 경제는 괜찮고 소비는 여전히 활발하고 인플레이션은 줄어들고 있고 연착륙 혹은 노 랜딩, 경기 침체나 이 랜딩 자체가 없는 시장이 주춤하지 않고 계속 쭉 올라갈 거라고 현재 월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불과 2개월 만에 경기 침체 일보 직전에서 이제 노 랜딩까지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대선이 28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있기 전에 연준 그리고 정부가 이 경기 침체가 없도록,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경기 침체 얘기까지 나오면 더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안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전체적으로 하락한 요인은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기 채권 금리인 10년물이 4.0% 이상 상승하고 있고, 두 번째로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오일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고, 세 번째로 카테고리 5인 허리케인이 이번 주 수요일에 미국 남부를 강타하면서 경제적 손실, 그리고 보험회사들이 크게 떨어지면서 지수들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번 주 CPI 발표 있고 여러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20 위에 있고, 이 변동성 높은 게 이 시장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1%씩 그런 변동성을 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이슈 계속 나오면서 유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CPI 물가지수 나오지만 테슬라 로보택시도 발표가 납니다. 미증시에 대한 속보 그리고 인사이트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 지금 구독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업데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